예, 시장을 이겨라. 생각보다 시장이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등하는 코스피 시장. 예, 기회를 어디서 찾을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미국 증시가 지난 연말엔 12월에 최악이라고 하더니만 또 1월에는 잘 간다고 기사가 나와서 온탕냉탕이라 투자자들은 헷갈립니다. 일단은 미중 협상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실적 부진 두 가지가 좀 충돌하는데 어느 쪽 힘이 좀 셀까요? 네, 일단 지금 팩트만 놓고 보면 펀더멘털은 부진한 상황은 맞습니다. 경기 지표도 둔화되는 국면이 맞고요. 실적도 올해 감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환경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 정책이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12월 달에는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1월 달에는 또 상승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감이 좀 빠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디플레 환경을 방어해 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 흐름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부터 방향성 점검해봤고요. 어제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만 주가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밀렸으면 그런데 중국도 올랐고요. 시장은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예, 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중국 경제,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네, 일단 중국 GDP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6.4% 정도 나왔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반응이 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고정자산 투자가 이제 8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이 고정자산 투자가 올라온다는 의미는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를 좀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실제로 GDP 대비 투자 비중을 저희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근데 철강 산업이 몰려있는 내륙 시골 지방, 텐진 같은 곳에서만 투자 비중이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 대도시인 북경이라든가 상해는 계속해서 작년 8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도시와 내륙 시골 도시를 도시로 만드는 그런 도시화 구조보다는 새로운 도시라고 해서 북경이랑 상해 등 이런 대도시를 클러스터화하는 그런 식의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엔 대도시의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중국 GDP 부진하고 고정자산 투자 올라오고 있으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작게 가져가셔도 된다. 인프라 투자 정책 기대감 여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분기 6.4%, 연간으로는 6.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반등의 여지를 위쪽으로 좀 열어놓으셨는데 지금 이제 한 20대 중반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상단 쪽으로 좀 이제 붙은 건지 추가적으로 여지가 좀 있는지 또 외국인 수급까지 한번 봐주시죠. 네, 일단 지금 안도랠리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페드의 금리 동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안도랠리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상승 모멘텀의 탄력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이 불확실성이 완전한 해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책이 뭔가 의미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중국발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숨고르기 흐름이 지금 수준에서는 좀 이어질 수 있다. 당분간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1월 달에 경기 부양책 특히 감세에 대한 부분을 3월 양해 이후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상승 모멘텀은 한 3월 달, 2월 말 3월 달쯤에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속도감이 어느 정도 빠른 국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숨고르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 들어오면서 반도체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 가치주 중심으로 좀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주 이런 가치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성장주가 나오기에는 좀 모멘텀이 부족한 흐름이 있고요. 화학이라든가 철강,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타격이 있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타격을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조금씩 밸류에이션을 하단을 올려갈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한마디, 숨 고르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최근에 어쨌든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하락폭이 컸었던 대형주군입니다.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나요? 네, 일단 저희는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이 빠졌던 거고, 특히 중국발 경기 둔화가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기 부양책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뭐 페드 금리 동결, 그리고 미중 무역 해결이 확인이 되는 순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형주를 사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장을 사다 보니까요.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업황은 계속해서 부진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조선주라든지요, 뭐 일부 화학주라든지 경기 관련주들은 좀 모멘텀을 다지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경기 관련주에 대한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저희가 2월 달까지 좀 탑 섹터로 밀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는 아닙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MSCI 중국 편입 이벤트도 있어서 수급이 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부진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는 좀 중립이고요. 저희가 좀 바이콜을 드리고 있는 섹터가 이제 경기 민감주인데,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가이던스 발표가 중요합니다.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적 가이던스가 좀 긍정적으로 내놓는 기업들, 업종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기계랑 조선 같은 경우는 업황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섹터를 좀 2월 달에는 탑 섹터로 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이랑 철강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은 추가 상승 모멘텀을 얻을 것이고, 만약에 지지부진하고 3월 2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 뭐 지금 주가 흐름에서 크게 더 추가 상승을 이뤄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다고 방어주를 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자, 지난주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김병희 의원이 쓴 자료를 제가 좀 소개도 좀 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조선과 기계를 탑픽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일정들이, 글로벌 일정들이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체크 포인트 주목해야 될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한국 금통이 있고요. 뭐 유럽,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리 경기 둔화 우려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는 글로벌리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들 정책 회의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 2016년이랑 지금이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그때 당시 나타났던 게 ECB의 양적 완화였고요. 페드 옐런 의장의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비슷하게 저희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정책 모멘텀은 오히려 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다보스 내부적 싸움으로 인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무역 정책에 대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나 지지율이나 부진하기 때문에 기존의 협상 전략을 좀 고수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또한 시장에는 안도랠리를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어쨌든 현안으로 진행 중인 건 셧다운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뭐 시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일단 셧다운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슈이고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오래 가려면 갈 수도 있지만, 금방 여론에 대한 압박 때문에 금방 해결되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의 노이즈 변수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 전략은 NH투자증권 조현주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가 조현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금 숨고르기네요.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상승 출발했었지만 코스피 이어서 코스닥도 조금 약보합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출발 마켓 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 하십시오. 고맙습니다.